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시장은요 굉장히 지금 혼잡합니다. 확실하게 뉴욕 증시에서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기술주 오르지만은 국내 증시에는 지금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헷갈리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현금 확보 얘기를 많이 드렸다가 최근에 쇼핑 준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수급이 중요한 종목 잘 보셔야 되고 또 시황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저희 전문가들 추천드린 종목은 정말 잘 움직이고 있죠.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좀 시장 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정동욱 멘토님이 오늘 시장 조금 어떻게 좀 보셨나요?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국내 시장 역시 환율이 코스피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저점 부근인 1,030원대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전일장에 조금 보여주면서 오늘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쏟아지고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매수 기조가 오늘장 이어졌는데 역시나 시가총액이 수출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하락은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정말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3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면서요. 어느새 거의 4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갑자기 보여줍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4조가량 됐었는데 갑자기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도 좀 파는 듯 하다가 사주다가 또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글로벌 시장의 변수, 5월 대공황 얘기가 정말 나오는 것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동욱 멘토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수출주에 대한 환율이 1,030원 초반대로 다시 하락세를 전일장 보이면서 오늘장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약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그리고 이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뭐 기술적 이평선을 조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코스닥 지수에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 오늘은 뭐 동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560선 가까이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간에서는 뭐 한 이번 주 초인가요? 아니면 지난주 말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기금권에서 뭐 코스닥 아웃소싱한 자금 1,000억 원 정도를 오늘까지 4월 30일까지 회수를 할 것이다, 이러한 루머가 돌면서 기관권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만약에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오늘로서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시 570, 580선을 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역시나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되면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기대감 혹은 모멘텀만으로도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매를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 개별주 역시나 실적이 우량한 실적 장세, 실적 우량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제가 주봉으로 좀 열어놨는데요.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아닌데 코스피입니다. 네, 뭐가 키움증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 보시면요, 2000포인트 고점 포인트와, 그쵸? 많이 가면 2025 정도, 그리고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잡혀 있는 구간, 뭐 1800, 뭐 1825. 이 구간에 지금 완벽하게 갇혀 있는, 이게 2012년부터의 차트 흐름입니다. 유럽 위기 이후부터의 모습인데, 갇힌 모양새에서, 이 갇힌 흐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금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대응이 궁금하십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는 어떤 구간입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차트 흐름을 수렴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고점 포인트라는 거죠. 약간 조금 2000포인트 넘어가면 항상 그랬듯이 매도세가 강했고, 기관들이 팔고 나갔던 흐름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기관들이 정말 한 달 내내 던졌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 기관들은 열심히 던져버립니다. 자, 근데 또 다가온 게 바로 지금 시점 뭐가 있죠? 실적 발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자, 기관들 언제 들어올까요? 지금 서서히 기관들이 매도세에서 약간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매도 제동을 걸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매수로 전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끝날 가망성, 좀 멈추면서 매수로 돌아올 가망성이 있다는 판단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다시 시작해 올라간다면 다음 포인트는 2050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 90포인트 이상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즐기시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동 멘토님, 5월달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5월달 시장은 저는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리스크에 처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있지만, 역시나 환율이 추가적으로 1,000원 초반대로 내려간다면, 우려감은, 단기에는 조금 키워나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수출 기업들, 오히려 환율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만약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5월장은 낙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중소형 개별주 또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역시나 비중이 가장 큰 게 IT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항상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가장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자동차와 IT 부품주, 실적이 우량하다면 코스닥 지수 한번 5월 장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요일날 여러분 내일 쉬시면요 근로제 날입니다. 주식시장 안 엽니다. 여러분 일 안 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마누라가 집에 없다고, 논다고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내일 아침부터 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면, 내일이 지나면 5월 2일은 5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자,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하셔야 될 거 이거 하나입니다. FOMC 회의가 29, 30일 날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은 잡힐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걱정이 되시면요, 뉴욕 증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아마 금요일 시장은요, 글로벌 뉴욕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설마 1000개월의 장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텔 신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호텔 신라 제대로 올라갑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노동절, 내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대거 유입이 된다고 해요. 뭐 많게는 17만 명 정도, 적게는 10만 명 정도까지도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면세점 대장주 호텔 신라가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정도 멘토님, 호텔 신라 이거 매수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대응책 좀 말씀해 주세요. 호텔 신라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준다면 좀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신라 오늘 3.58%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호텔 신라가 91,6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1분기 호텔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8만 원 이하로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생각해 볼게, 호텔 신라의 대부분은 면세점에서 나옵니다.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지금 호텔 사업에 대한 매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은 면세점에서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7만 원 아니면 6만 원 후반대에서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되다가 지금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인가요? 면세점 진출을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9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캄보디아 면세점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창의공항 면세점 진출로 인해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호텔 신라, 만약에 캄보디아까지 진출을 한다면 모멘텀과 실적과 그리고 모멘텀을 두루갖춘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3.5%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에 금요일장이나 5월 초반대에 다시 한번 85,000원 이하로 하회한다면 그때 가서는 저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게 호텔 신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면세점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늘겠죠? 그 기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호텔 신라 의견은 똑같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매수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급, 외인들 기관 오랜만에 양매수가 둘 다 13만 7천 주, 13만 7천 주씩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팔고 진짜 은행 얘들만 1000주 이건 무시합시다. 원래 은행 주식 못해요. 무시하시면 돼요. 보지 마세요. 연기금이랑 투신이랑 금융투자만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단기급등 노리는 애들이 국가입니다. 그거만 보세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보험 저는 못 믿습니다. 보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기관들과 매수, 외인들의 매수 같이 합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시장에서는 호텔 신라가요 1%밖에 안 올랐어요. 수급이 많이 안 돌았거든요. 오늘 들어오면서 3% 이상 급등시키고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통은 더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제가 볼 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그 설 연휴 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다가 딱 끝나버리니까, 연휴 끝나버리니까 관련주들 주가가 확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노리셔야 되고, 굳이 저는
지금 당장 매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조금 있다 조정 나올 때 21선이나 61선 깨고 내려갈 때 그때가 좀 좋지 않을까, 깼다가 올라올 때요, 그때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준비해봤습니다. 자, 포스코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그 인내의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월봉으로 봐야겠어요. 월봉으로. 자, 이 월봉인데요. 2007년도에 70만원까지 올라갔던, 76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고요. 그리고 유럽 위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60만원대까지 진짜 시총 2위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더니만 도대체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째 빠지다가 올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월봉으로 보니까 올라가도 20월봉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보자면 또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봉으로 보니까 얘가 또 희망은 또 보여요. 고민이 돼요. 진짜 이거는 어려운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정도훈 멘토님 의견 듣기 전에 말씀드려볼게요. 조선주나 뭐 철강주나 화학주나 상승 하락 그 주기가 있어요, 보통. 그게 여러분 4년 정도예요. 그러면 4년 동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래도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올해부터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뭐 어제 추천드렸던 거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왜 대우조선해양 추천드렸을까요? 조선주 살아날 건데 그 중에서 왜? 에코쉽에 대한 부분. 네, 연료비, 그 연료가 아니죠? 연료 맞네요. 아끼는 거. 그렇든 뭐 그런 포인트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면 새롭게 배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에 따라 철강주도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를 띈다. 중국에서 철강석을 마구마구 사가니까.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신다면 조정시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종목들 매수해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좋지 않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또 구조조정 이슈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도훈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도훈 멘토님, 이 구조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건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포스코 같은,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업황이 제대로, 반등세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포스코가 단기에 10% 이상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스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철강, 화학, 조선, 이런 대기업, 이런 대업종에 대해서 항상 바닥을 다져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BR 지표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차트로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보면 2011년, 2012년부터 항상 10만원 초반대에서는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업황이 회복되는 조짐을 약간 보이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2년 중반 이후부터는 업황이 제대로 살아나려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초반대에서는 항상 바닥권, 저점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0만원 초반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졌던 이유가 역사적 PBR 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형주, 특히나 조선이나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은 역사적 PBR 저점이 항상 주가의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와면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10만원 초반대였던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작년 말까지 해서 19만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역사적 PBR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수주 모멘텀이 살아날수록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코스닥이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조선주로 모두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역사적 PBR 저점을 좀 꼽고 싶은데
했는데 역사적 PBR 저점은 3월 중순 때 27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PBR로 따지면 한 0.5배, 0.6배 되는 수준이었는데 역시나 27만 원, 28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4월 초까지 32만 원까지 상승했던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조금씩 모멘텀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나 경제 지표가 더 이상 후퇴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27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3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아졌던 뉴스가 중국에서 이제 저가 철강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 이하로 하회를 했는데 포스코가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역시나 환율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화 강세에 의해서 역시나 원재료 구입 비중 그런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통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인 포스코가 오늘 3%대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만약에 원화의 강세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00원대 초반대로 정말 1,0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단기 모멘텀을 타고 포스코는 34만 원, 35만 원까지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역시나 단기 모멘텀에 그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의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포스코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포스코가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28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리신다면 36만 원, 3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키워드는요, SK텔레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마 SK텔레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이때 사야 되나? 정말 이 수급을 따라가야 되나?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SK텔레콤을 조금 보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일정인데요. 제가 좀 제 컴퓨터 화면에 좀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LG플러스가, 네, 보이시면 4월 27일부터 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SK가 지금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딱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KT가 풀리면서 엄청난 가입자 수를 지금 늘리고 있죠.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5월 19일이면 끝나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빨리 땡기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9일이 언제입니까? 조만간이죠? SK텔레콤 풀리게 되면, 전부 다 풀리게 되면 다시 빠르게 영업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풀릴 것 같은데, SK텔레콤, 제가 볼 때는요,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충분하게 이 바닥권 라인을 뚫고 올라가 주면서 천천히 상승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시마다 매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 종목. 왜?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니들 마케팅 진짜 양심적으로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칼 빼들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살펴보시고 조정시마다 전 대응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정도현 멘토님께서는 SK텔레콤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김선은 멘토님하고 좀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역시나 수출주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3.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좀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지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갤럭시 S5 그리고 조만간 이제 한 2분기나 3분기 때쯤에 다시 아이폰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고객 가입 유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굉장히 절감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SK텔레콤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면 역시나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배당주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분기가 아직 2달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0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날이 온다면 SK텔레콤 배당과 그리고 하반기 주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20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 20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게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포인트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격적인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SK텔레콤이다. 두세 달 동안 20만 원 초반대나 20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그 시기를 천천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텔레콤 제가 딱 이 종목 왜 괜찮은지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아시다시피 국내 1위입니다. 그쵸?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쯤에서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제1기획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현재 5.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이지바이오 2.16%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3.1%로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오세기 멘토가 대한해운을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2.8%를 기록하며 새롭게 2위에 올랐고요. 나무노 멘토의 쌍용차는 19.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8%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16.7%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76.5%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108.9%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25.5%로 2위를, 예병구 멘토가 23.5%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전에 AS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1계획입니다. 고민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뭐 길게 AS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죠? 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3개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 열렸고요. 동계올림픽. 두 번째, 월드컵. 세 번째, 아시안게임 맞춰서 광고 매출은 엄청나게 뛰게 돼 있다. 그럼 제1계획의 실적은 올해 좋을 수밖에 없어요. 1분기 때 증명이 됐죠. 2분기 때 더 좋아요. 3분기 때 더 좋고요. 4분기 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두고 계세요. 이거 제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갈 거니까요. 방송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마다 갖고 나오는 종목이 오후 방송 2시 반 방송이랑 계속 비슷한 종목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그 방송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갖고 나왔습니다. 살펴볼 건데요.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동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노동절이고요. 두 번째는 한류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주얼리입니다. 이쯤 되면은 김선윤 저 인간 저거 또 갖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자, 노동절인데요.
한 17만 명 정도가 최대 방문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방문해서 그냥 다 오는 게 화장품 가게에 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콜마를 그저께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오늘 빵 튀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한 6%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콜마가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호텔 신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이게 있어요. 자,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와서 물건을 사갈 정도면, 해외여행을 갈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중산층입니다. 그렇죠? 중산층의 인구가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판매한 자동차 판매 대수가 15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중국은요, 2013년도에 판매한 자동차가 2천만 대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소비 규모 자체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에 이런 화장품 매장에서 한 제품을 싹쓸이 해가는 거, 그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번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미니 부양책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류 이제 드라마인데, 자, 중국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잖아요. 김수현 씨가, 네, 우리나라의 자국에, 많은 돈을 끌어와주고 있죠. 참 고마운 분입니다. 잘생기니까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잘생기면.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자, 잘 이분도 요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분밖에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전지현 씨랑.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잘. 어쨌든 돈을 잘 끌어오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드라마마다 전지현 씨가 입고 나왔던 옷이 어떻게 됩니까? 완판. 화장하는 립스틱 하나 완판. 화장품 바르는 거 나오자마자 완판. 그냥 하나하나가 다 완판이에요. 집에 가정 제품, 쿠션 이런 거까지 완판이 되는 완판. 그런 거. 액세서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완판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예전에 이제 여러 드라마,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에서도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분 잠깐 봤고요. 자, 이게 이제 김수현 씨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개런티가 얼마라고 하던가요? 10억 정도요? 한 번 나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받습니다. 네, 자국의 이익을 잘 올려주고 있는 네,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분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글로벌에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중국의 엔터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선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건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류가 중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맞바오디아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중국에서 그대로 따라 베끼고.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김수현 씨가 드라마를 그대로 베껴서 나왔는데 그게 정식적인 산 게 아니고 표절이다. 이런 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인기가 끌고 있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모든 아시아 쪽의 PD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24시간 스캔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당연히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듀얼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의 모델들을, 지금까지 사용됐던, 지금 일하셨던 모델들을 볼게요. 지금 송혜교 씨가 하고 있고요. 김희선, 소녀시대, 김수현이 있었습니다. 다코타 패닝, 자매저, 엘더 패닝, 그리고 송혜교, 지드래곤, 김연아 등등. 지금까지 쭉쭉 지내온 등등등 모델 너무 많아요. 사용됐던 이제 같이 일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자, 이 모델들이 일했던 회사가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회사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눈치채시죠? 노만선 가졌어요. 노만선입니다. 노만선 갖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노만선은 저번에 깨알 같은 자랑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상으로 추천해서 20% 이상 수익이 난 다음에 3월 중반에 한 1,700원, 800원대 방송에서 또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3개월 넘게 들고 간 다음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수익이 잘 나셨는데요. 이번에 한 달을 참고 제가 기다리다가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만손의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거죠.
중국의 노동절. 내일부터 4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노동절 효과가 아까 몇 명 온다 그랬죠? 17만 명까지 거기서 이제 국내 드라마 다 보고 왔죠? 비슷한 귀걸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프랑스제 뭐 하면 미국제 하면 짱이었던 게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짱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이쪽은 비싸기도 하고 별로 좋지도 않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서비스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보세요. 서비스는 애플이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로만송 같은 경우도 JST나 브랜드 자체가 인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드라마, 뭐 태양의 뭐 어떤 드라마, 귀신 얘기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도 귀걸이 찾던 거, 목걸이 했던 것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경기에서 했던 귀걸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죠.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자,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뿐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여타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썼던 회사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보여드렸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다 아는, 중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쓰고 있다는 거. 참 마케팅은 우리 로만송은 JST나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와야죠. 자, 영업이익이요. 이미 1분기 때 굉장히 좋을 건데 올해 영업이익이 18% 이상,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2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게 지금 뛸 것으로 판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주가가 3월 중반부터 1,800원부터 해서 쫙 밀려서 9,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외인들과 기관들 어떻게? 매수 들어가야죠. 그래서 바로 매수 들어오니까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 외인들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었어요. 최근에 좀 팔고 나갔는데 다시 잡아줍니다. 그렇죠? 매수가 들어와줘요. 천천히 투신권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가잖아요. 개인이 며칠째 팔고 나갑니까? 6일, 오늘까지 6일째 물량 뺏기고 있습니다. 자, 이 외인들의 흐름, 뭐 개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좋아졌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의 흐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걸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오방송에서 바로 제가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나온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1차적인 차트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그냥 쉽게 선을 긋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고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잇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죄송합니다. 평행하게 하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한 2개, 3개 고점 맞는데 이렇게 딱 올려주면 돼요. 여기가 바로 가장 여러분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박스권 매매 형태입니다. 보통 이럴 때 회사가 이 하단 라인을요, 깨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회사가 문제가 없는 이상은 보통 하단 라인까지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종목 굉장히 많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 요것도 이제 그런 포인트를 노려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자, 회사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많이 깨져버렸잖아요. 이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팔고 나왔는데 더 가서 배가 아팠지만 어쨌든 잘 먹었었죠. 이런 종목들. 또 뭐가 있죠? SN도 똑같은 흐름으로 그런 항상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라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SM도 매수기가 오고 있네요. 자, 로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네. 흐름은 약간 크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이 흐름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수하시라고요? 자, 오늘이 현재 9,700원입니다. 9,700원 부근 매수하시면 됩니다. 걱정 없으시겠죠?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물량 모아 가시고요. 목표가는요, 제가요 11,000원도 아니고요, 딱 전고점까지 한번 볼게요. 1,800원까지만. 1,8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라 말씀 드려보고,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봅니다. 9,300원 정도로 해서 5% 빠지면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김선윤의 종목 히든 카드였습니다.
네, 저희 시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지금 네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 이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하나케미칼 네 종목 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제가 AS를 진짜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4만 원 저항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왔지만 올해 실적 성장세 그리고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는 4만 원 초반대도 굉장히 싼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현재 시점에서 절대로 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지바이오가 현재 제 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3.1%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지금 올해 초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지금 쏟아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바이오는 당장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실적적인 면을 봤을 때 3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할 구간이지 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엑세스바이오 현재 2.3% 수익 중인데 엑세스바이오 지금 엑세스바이오 기업 자체에서 공격적인 IR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며칠 전에도 말라리아 WHO인가요? 여기 계약설이 조금 나돌기도 했었는데 엑세스바이오 실적 성장세도 있지만 모멘텀도 굉장히 뚜렷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2.8% 오늘자로 2.8% 수익 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0% 내외권으로 짧게 보고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하나케미칼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짧게 보는 목표가인 19,200원까지만 보는 그런 전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종목의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먼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종합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환율, 굉장히 중요한 환율을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신차 출시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종합산업, 첫 번째 키워드 종합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합산업이라고 가져와 놓고 왜 예전 차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신다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바로 포니입니다. 제가 오늘 종합산업에서 설명을 해드릴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제조 그리고 완성차에 이르는 조립 그리고 판매 금융 그리고 보험까지 아우르는 종합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글로벌 수출 전 세계에서 4위, 5위권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IT와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성장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동차 산업 사실상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완벽하게 부품부터 완성까지 하는 국가가 돼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산업을 빼놓고 절대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종합산업,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이제 환율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장도 환율 사실상 오늘이 아니라 전일에 1,030원대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늘 큰 폭으로 수출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오늘장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환율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특히나 유럽이나 다시 아시아권 외국계 자금이 급하게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는 환율에 따라서 국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환율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 고점 6월 달을 보면은 뭐 1163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00원 이상 떨어진 1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 강세 수혜주를 꼽으라면 현재 시점에서 내수주, 뭐 음식료 업종을 꼽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 1000원, 103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된다면 역시나 환율 하락에 대한 환율의 강세에 대한 그런 업종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신차 출시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차는 이제 소렌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소렌토가 이제 3분기 정도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신차에 대한 그런 이미지 사진 컷이 아직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렌토 R을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산업의 신차가 차지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부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기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아차 현재 시점에서 사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빠르게 조금 포인트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차 모멘텀이다. 키워드에서 마지막 부분인 신차 모멘텀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 소렌토 신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북미 시장에서 소렌토를 좀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잠깐 기아차의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에 5,700원 하던 주가가 2011년도까지 해서 8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2009년도에 맨 처음에 가파르게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던 게 신차 모멘텀입니다. 신차 모멘텀을 타고 실적이 증가하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까지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5년 만에 신차 모멘텀이 현대기아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기아차 역시나 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 그리고 한 4%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기아차이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연 실적 부분인데 지금 기아차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거래되는 주가는 PER 6배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할인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앞서 포스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역사적 PBR 저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PBR 밴드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PBR 밴드 지금 1.1배 수준인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PBR 1.1배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게 기아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제한되고 PER 밴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9배까지 고평가를 받았던 기아차가 현재는 6배, 5배 수준으로 내려왔다. 역시나 밸류적인 면을 봤을 때 현재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가격적인 전략 기아차 오늘 종가가 57,300원이지만 매수가는 5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래 꼬리 저점 부근이 56,000원 매수가로 잡아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 기아차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도면 선생님 내일 뭐 하십니까?
내일 낮에 약속이 있어서 낮에 지인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푹 쉬시고 금요일 날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